아들의 결혼식.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 맞는 걸까? 여러분은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차별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저와 남편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저와 남편은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 날,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오늘은 웃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웃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천 번 이날을 상상해 왔으니까요. 그동안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적금을 깨고 노후 자금까지 내주었습니다. 식장 예약, 신혼집 보증금 혼수 비용. 아들은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지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은행에서 퇴직을 앞둔 제 입장에서는 모든 돈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깟 돈쯤이야. 오늘 하루 우리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부모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와 남편은 안내를 받아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부모 자리. 하객들이 가장 똑똑히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구나. 신부 측 부모님은 이미 옆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신부의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신부 부모님에게 쏠렸습니다. 박수 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사회자조차 우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지? 지금 신랑 부모는 빼놓은 건가?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부모님은 왜 소개 안 하지? 이상하다. 아까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신부의 훌륭한 가정교육 덕분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순간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고 우리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2천만 원을 낸 사람이 바로 우리였는데 말입니다. 행복의 순간이라 생각했던 자리는 오히려 모욕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그냥 조용히 계셔줘. 신부 부모님 체면이 있으니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체면? 우리의 체면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철저한 모욕이었음을. 결혼식이 끝난 뒤 연회장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은 하객들에게 둘러싸여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사위도 복 받으셨어요. 칭찬과 축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랑의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음식에 젓가락을 댔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한 입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좀 이해해줘. 민정 부모님이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야 하잖아.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수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지금?
아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민정 집안에서 이미 신혼집 가구를 많이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애들 생활비나 집 대출 쪽으로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해도 2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도 우리가 보태줬습니다. 혼수의 절반 이상도 우리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듯 아들은 당연하다는 얼굴로 돈을 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장인 어른은 현역 임원이라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요구하는 거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민정 쪽은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 근데 아빠 엄마는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보태주는 게 맞잖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해온 게 있으니까 더 내놓으라는 말. 평생을 바쳐 일하고 저축하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식까지 모든 걸 책임져온 우리가 이제는 당연히 돈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아들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잖아.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존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돈을 더 내놓으라는 요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화내지 마요. 아직 어린 부부니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부부? 아니, 저건 그냥 우리를 ATM으로 여기는 거야.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눈가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미 어딘가 크게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아들과 민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뻔히 다른 의도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결혼식이라 신경을 많이 못 썼잖아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나온 아들의 말은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좀 힘들어서요. 혹시 1,000만 원만 먼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너 결혼식 비용 누가 냈는지 잊었니? 전세 보증금은 누가 보태줬니? 아들은 눈치를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나간 일? 너 지금 내 입으로 지나간 일이라고 했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듯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 대학 보낼 때 등록금 누가 냈어? 너 유학 가고 싶다 했을 때 밤새 일하며 돈 모은 게 누군데?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 퇴직금까지 깨서 돈 낸 게 누군데?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민정 씨, 힘든 게 우리만 몰라서 그런 줄 아나? 우리도 평생 허리 휘도록 일했어. 근데 왜 우리는 한 번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는지 알아? 자존심 때문이야. 최소한의 존중 때문이라고. 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결혼식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고 하객들 앞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했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건 민정 부모님 체면 때문에. 그 말을 듣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체면? 우리 체면은 없니?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지갑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며 선언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우리를 ATM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내주지 않겠다. 아들과 민정이 동시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진짜 힘들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우린 부모이지 은행이 아니다. 내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부모와 자식 인연은 끝이다.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그 사과는 우리 귀에는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얻기 위한 말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너희의 돈줄이 아니야. 우리를 가족이 아닌 지갑으로 대하는 순간 부모 자식 관계는 끝난 거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민정, 앞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 말에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집에는 두 번 다시 아들과 며느리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민정이 떠난 뒤 거실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깊이 주저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고향 땅 감정가 자료야. 그거 있잖아. 시골이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땅. 근데 내년에 역세권 개발이 확정됐대.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얼마라고 나왔는데?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0억.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50억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땅만 해도 50억. 게다가 당신 퇴직금까지 합치면 우린 이미 60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민정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눈물 흘렸던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현우는 이 사실 몰라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지. 아마 알았다면 더 뻔뻔하게 달라붙었을 거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요?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해. 앞으로는 아들 부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돼.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만 매달려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아들과 민정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동안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50억짜리 땅을 정리하고 퇴직금까지 합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이민도 고민했습니다. 하와이 아니면 호주. 어디서든 마음 편히 살 수 있잖아.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불쌍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우리 삶을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높고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산다. 누구의 돈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쌍의 부부로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ATM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도 똑같이 사람이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 끈을 끊어내는 용기야말로 당신 인생을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